2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2교시에서는 우리 1교시에서 배웠던 그 박스 모델에서 우리 여백을 설정하는 방법들 중에 마진, 그 다음에 보더, 그 다음에 패딩,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위, 아래, 시계 방향으로 위, 오른쪽, 아래, 왼쪽. 그래서 이제 요 방법을 다양하게 또 응용해서 이제 쓰는 방법에 대해서 또 예제를 가지고 또 같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컨텐츠는 우리가 글씨, 텍스트, 이미지, 영상, 뭐 다양한 것들이 될 수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웹사이트를 통해서 표현하고 싶은 요소를 우리가 이제 컨텐츠라고 하는데, 그러면 크기를 지정을 할 때는 가로와 세로 크기를 지정을 해요. 이제 가로가 이제 너비가 위드스고 높이가 하이트예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이제 값으로 지정을 하죠. 그래서 뭐 10픽셀, 30픽셀, 뭐 센티미터. 이따가 보면 이제 퍼센트로 또 정의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그렇죠? 실제적으로는 이제 밸류 값을 지정을 하고 뭐 민 맥스라고 이제 위드스 땡땡 민 이렇게 되면 뭐 0이 값이 되고 맥스는 1이 되고 뭐 이 방법은 이제 자주 쓰는 방법은 아니고, 그다음에 로와 하이 값을 또 이제 위드스는 로 이러면 이제 민과 맥스 사이에 있는 값 중에 하나를 또 잡고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보통은 위드스 땡땡 값을 적죠. 그래서 값을 구체적으로 정의를 하고, 안 그러면 기본적으로 웹사이트의 기본 형태, 가로 길이 최대, 이제 이거를 지정을 해서 하는 거고, 민, 맥스와 로, 하이를 특별히 지정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보통 이제 주어진 공간 안에서 컨텐츠마다 지정된 어떤 민과 맥스 값을 사전에 정의를 해놓고, 요 값의 범위 안에서만 이제 그 컨텐츠가 차지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방법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요 밸류 값을 직접 입력하는 방법을 주로 많이 이제 예제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를 보면 이제 이걸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내부 스타일 방법으로 정의를 한 거죠. 스타일을 헤드 태그 안에 넣었고, 바디 안에 이제 스타일에서 정의된 CSS를 불러다가 쓰는 그런 예제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4가지의 P 태그에 대해서 쓰는 방법을 소개를 하고 있죠. 스타일에 먼저 보면 P 태그와 P.C1, 요게 뭐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듯이 P 태그 안에 클래스를 정의를 한 거죠. P 태그 안에 C1이라는 클래스를 만나면 이렇게 해라 이런 얘기예요. 가로 700픽셀, 세로 80픽셀, 색깔은 이제 그린색으로, 글씨 색깔은 그린색으로 하세요.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P의 .C2는 P 클래스의 클래스 이름이 C2면 50%, 150% 퍼플색으로 하세요.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세 번째, P 클래스의 P 태그의 C3 클래스를 만나면 가로 10cm, 높이 3cm, 색깔은 파란색으로 하세요.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픽셀 단위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퍼센트 단위로도 우리가 위드스와 하이트 컨텐츠의 길이를 표현할 수도 있고, 센티미터도 쓸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또 많아요. 인치라는 것도 있고, 뭐 EM이라는 것도 있고, 뭐 다양한 단위들이 있고, 보통 많이 쓰는 방법은 픽셀, 그 다음에 퍼센트는 기존에 있는 거에 대비 몇 퍼센트 뭐 이렇게 표현할 때 또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그죠? 센티미터는 여러분들 이제 웹사이트에서 보면 이게 실제적으로 이제 자로 되었을 때 이제 가로 10cm, 세로 3cm로 이제 쓰는 방법. 근데 많이 쓰는 방법은 뭐다? 픽셀과 퍼센트.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써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P 태그가 나오죠. 바디에서 보면 아래에 박스 모델의 내용 크기, 영역 크기 지정. 그래서 P라는 태그에 대해서 스타일을 적용을 한 걸 보면 맨 위에 돼 있죠. 배경색은 옐로우.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서 출력 결과를 좀 보면 옐로우 바탕에다가 컬러는 레드로 나왔죠. 박스 모델의 내용 영역 크기 지정.
자, 폰트 웨이트라는 거. 이것도 새로 나오긴 했는데, 폰트 진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진하게. 그 다음에 이거 없으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진하게 안 하고, 뭐 그냥 보통체로 쓰는 거고, 글씨를 폰트, 볼드체로 하겠다, 진하게. 그 다음에 폰트의 크기를 16포인트로 하겠다, 포인트. 이렇게 포인트 단위도 또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처음에 나온 결과, 박스 모델의 내용 영역 크기 지정이라는 내용은 맨 위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p태그의 C1이라는 클래스를 만나면 밑에 두 번째 거죠. 박스 모델의 크기를 픽셀 단위로 지정한 거 보면 가로가 700픽셀이에요. 두 번째 거에 가로 박스 모델의 크기를 1번 있죠. 1번 픽셀 단위로 지정한 게 가로 길이가 700픽셀, 세로 길이가 80픽셀, 컬러는 그린이에요. 그린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거고, 두 번째 거는 이제 P 클래스의 C2라는 클래스를 만나면, 자, 잘 보세요. 이게 가로가 50%인데, 뭐의 50%냐? P.C2의 부모가 누구예요? P죠? 그러니까 그거를 찾는 거예요. P.C1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C2 태그, P 태그 안에 C2니까, C2라는 놈은 원래 P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P 태그의 그 가로 길이의 50%, 맨 위에 있는 거의 절반, 그 다음에 150%는 맨 위에 있는 거에 1.5배로 이제 가로, 세로 이렇게 퍼센트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될 거는 이렇게 퍼센트 단위로 했을 때는 P.C1, P.C3에 대한 비율이 아니라 P에 대한, 위에서 정의된 P에 대한 기본적인 크기의 비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픽셀과 퍼센트가 많이 쓰인다 그랬는데, 절대적인 크기로 다 나눌 수도 있지만, 이게 비율로 앞에 거보다 절반, 그죠? 앞에 거의 1.5배, 뭐 200% 이러면 앞에 거의 2배, 뭐 이런 식으로 상대적인 크기의 비율로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퍼플색이니까 퍼플 색깔로 나오는 거고, 이제 세 번째를 보면 P 태그의 시스 클래스를 보면 가로 길이가 10cm죠. 세로 길이가 3cm예요. 그렇죠? 얘가 그러니까 우리 위에 있는 거에 50%로 하게 되면, 요 기본적인 P 태그에 대해서 가로 세로를 지정 안 했죠. 그래서 기본적인 값의 절반에 해당되는 게 이제 위드스 P.C2의 가로 길이였고, 이거보다 약간 큰 10cm가 되는 거고, 세로 길이는 이제 3cm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센티미터 단위로도 이제 지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픽셀과 퍼센트 많이 쓰는데, 픽셀은 이제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픽처 엘리먼트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거 이제 픽셀 단위고, 퍼센트는 자기 부모의 크기. 여기서는 이제 P라는 태그에 대해서 크기를 특별히 지정 안 해줬기 때문에 P라는 태그의 기본 값의 50%, 그 다음에 150%, 1.5배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교시 때도 말씀드렸지만, 패딩과 마진, 보더도 마찬가지고, 패딩은 어쨌든 여백인데, 안쪽의 여백, 마진은 바깥쪽의 여백, 그죠? 컨텐츠가 시작될 때, 마진을 띄워놓고 시작을 해요. 마진만큼, 그죠? 패딩은 보더 끝난 다음에 컨텐츠를 넣을 때 마진만큼 띄워서 넣어라, 뭐 이런 얘기예요. 그 두 가지의 차이점을 보통은 이제 값으로 표현을 하고, 값도 픽셀, 포인트, 센티미터, 뭐 퍼센트, 뭐 이런 거 다 쓸 수가 있어요. 백분율이라는 게 퍼센트예요. 그래서 요 놈을 이제 오토라고 지정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지정해 주는 건데, 이제 지정 안 하게 되면 자기가 이제 알아서 해줘요. 그래서 요게 이제 웹 브라우저가 자동으로 크롬과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이제 표현해 주는 방법이 약간 다른데, 자기가 알아서 크롬이다 그러면 크롬에 맞게끔, 인터넷 브라우저다 그러면 인터넷 익스플로러다 그러면 인터넷 오페라 브라우저다 그러면 오페라 브라우저. 그래서 맞게끔 다 설정을 해주는 게 이제 장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모바일에서 쓰고 있다? 자기가 알아서 크기를 딱 지정을 해줘요. 그 공간에 컨텐츠를 표현하기 위한 공간을 자기가 알아서 계산을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CSS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래서 HTML이 모바일에서 불편했었죠. 이 크기를 임의로 조정 안 해주니까. 그래서 CSS가 나오면서
그러한 단점을 보완을 해줬어요. 요 기능을 가지고.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보는 거랑 여러분들 뭐 아이패드로 보는 거랑 뭐 갤럭시 노트 탭 다 다르죠, 크기가. 그렇게 될 때 요 컨텐츠를 표현할 때 자기가 알아서 오토로 하게 되면, 물론 이제 수치를 넣게 되면 그 수치를 정확하게 표현하지만 보통은 이제 지정 안 하게 주면 오토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서 디바이스에 맞춰서 컨텐츠를 줄여주든지 늘려주든지, 그죠? 글씨 크기를, 그 글씨에 표현되는 그 어떤 컨텐츠의 크기를 자기가 알아서 박스의 크기를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 기능이 상당히 좀 CSS에서 가 이제 들어가면서 HTML을 여전히 사람들이 HTML을 그 웹사이트의 개발 언어로 쓰고 있게 된, 아직도 있게 된 이유다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예제를 좀 보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도 이제 네 가지를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P태그는 이제 배경색이, 그것도 이제 보면 이제 내부 문서죠. 그래서 P태그는 배경색이 옐로우색이고, 빨간색, 그 다음에 진하게, 크기는 16폰트.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결과가 이제 그걸 나타내고 있는 거고, P 클래스의 패드라는 P라는 태그의 패드라는 클래스는 퍼플로 하라,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 거. 패딩은 20 픽셀. 그 글씨와 그 경계까지의 길이를 이제 20 픽셀로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P 태그의 mar이라는 클래스를 만나면, 그죠? 2번이죠, 2번. 바깥쪽 마진을 30 픽셀로 하세요, 이런 얘기예요. 그죠? 색깔은 그린색. 그죠? 이제 2번에 대한 해당되는 얘기고, 마진이 위아래가 30 픽셀이 이렇게 띄어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P라는 태그의 MP 클래스를 만나면 파란 색깔로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패딩이 5%, 마진이 5%예요. 그래서 위에서 이제 MP 클래스의 엄마를 보면 P라는 거에 지금 현재 띄워놓지 않았죠? 맨 위에 있는 거. 이걸 5%저 띄워놔라, 이런 얘기죠. 띄워놓지 않는 거. 이걸 이제 150%라고 안 하고, 사실은 이제 5% 하게 되면 이제 이만큼 띄워주고, 마진도 이제 위아래로 이제 5% 띄워줘라, 이런 얘기. 그래서 항상 퍼센트는 자기보다 상위에 있는 거, MP면 P 태그, 그죠? 뭐 다른 거면 또 위에 있는 거, 그죠? 클래스 이름 앞에 있는 태그의 공간적 범위를 보고 그거에 맞게끔 비율적으로 정의를 해주는 게 퍼센트 지정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도 이제 1교시에서 설명했죠? 이제 우리가 탑, 바텀, 라이트, 레프트가 없다면 그걸 다 적용을 하는 거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탑에 얼마, 바텀에 얼마, 마이너스 바텀, 언더바가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마이너스 라이트, 마이너스 레프트. 패딩인 경우 이제 안쪽, 마진인 경우 위쪽 마진, 위에, 바깥쪽 뭐 요거를 이제 서로 다르게 지정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안 하게 되면 다 똑같이 지정해 준다 그랬죠? 뭐 패딩 10픽셀 이러면 탑, 바텀, 라이트, 레프트를 다 10픽셀씩, 10픽셀씩 내부 여백을 다 띄워서 표현하겠다, 이런 뜻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어떤 특별하게 이렇게 위아래 가로, 위아래 왼쪽, 오른쪽을 좀 다르게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값을 줘서 서로 다르게 속성과 속성 값을 정의해서 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도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마이너스 탑, 마이너스 라이트, 마이너스 바텀, 마이너스 레프트, 뭐 다 지정해 줄 수도 있고, 그거에 상관없이 이렇게 순서대로 적으면, 즉 예를 들면 H1이라는 박스 모델을 써서 마진을 5픽셀, 10픽셀, 5픽셀, 10픽셀 이렇게만 적어주게 되면 자기가 알아서 첫 번째 값은 탑이로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값은 오른쪽이로구나, 즉 마진의 오른쪽, 그 다음에 마진의 바텀이로구나, 세 번째 게 마지막 10픽셀이 마진의 왼쪽이로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시계 방향으로 좀 외워라라고 하는 게 여기 요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위 아래가 아니라 위 오른쪽 아래 왼쪽, 시계 방향을 좀 생각하시면 돼요. 시계가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방향이니까 4개가 있을 때에는 요걸 이제 유념하시고, 위 아래 왼쪽 오른쪽이 아니라 위 오른쪽 아래 왼쪽, 탑 라이트 바텀 레프트,
자, 그러면 만약에 3개만 정의했다. 3개만. 그렇죠? 5픽셀, 10픽셀, 5픽셀. 이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자, 이런 경우는 첫 번째 있는 값이 탑이고 위에 거고 가운데 있는 값이 위아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값이 바텀이다 이런 얘기예요. 좀 혼동스럽긴 한데 어쨌든 이제 이 순서를 탑 그다음에 왼쪽과 오른쪽을 같이 가는 거예요. 왼쪽과 오른쪽. 그다음에 바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마찬가지 원리로 2개만 적었다. 왼쪽과 오른쪽이 같이 간다 그랬죠? 그러면 위아래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있는 게 위아래.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게 왼쪽, 오른쪽. 그쵸? 이제 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위아래는 같이 가는 거고, 왼쪽과 오른쪽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세 개인 경우는 이제 그 양쪽 끝이 위아래고, 가운데가 왼쪽, 오른쪽. 같이 가는 거니까, 여백을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왼쪽, 오른쪽, 그 다음에 위아래를 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쵸? 하나만 있다? 이건 다 된다 그랬죠? 하나 다? 위아래, 왼쪽, 오른쪽. 그래서 이제 우리 1교시 때 배웠던 게 값 하나만 있는 경우는 다 적용이 된다라는 말이랑 여기서 이제 제가 설명한 거랑 이제 같이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외우기 싫으면 그냥 마이너스 탑, 마이너스 라이트, 마이너스 바텀, 마이너스 레프트 다 적어주셔도 되고 이제 그러면 길어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방향, 4가지의 값에 대한 어떤 기준을 좀 알게 되면 적용되는 위치를 서로 이제 알게 되면 상당히 이제 긴 거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제를 좀 보면, 그쵸? 예제 3개 있는 경우, 2개 있는 경우, 4개 있는 경우, 그쵸? 서로 다르게. 그쵸? 근데 여기서 이제 4개를 그린 예제는 없는데, 4개인 경우는 이제 뭐 다 하나만 적어주면 되니까, 뭐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요거를 좀 보면, 위에 스타일이 있고, 밑에 봐요. 자, 밑에 바디 스타일이 또 있죠? 요게 뭐? 요게 바로 인라인 CSS를 적용한 거예요. 그죠? 태그 안에다가 스타일 이래가지고 속성 값을 하게 되면 요 방법이 바로 인라인 스타일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문서 안에는 인라인 방법을 써도 되고 내부 스타일 거 불러다가 써도 되고 외부 스타일 연결해서 써도 되고 뭐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이 서로 이제 혼용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HTML 문서를 볼 때는 항상 인라인이로구나. 얘는 클래스로 하니까 뭔가 안에서 내부 스타일이로구나. 얘는 링크 타입 텍스트 CSS href로구나. 외부 문서가 있겠네.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HTML 코드를 보면서 그거를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기술을 좀 배워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3가지 방법이 상당히 중요하다. 인라인, 내부 스타일, 외부 CSS 문서 부르는 방법. 그렇죠? 요걸 보고 구분하는 거. 그렇죠? 코드를 이해할 줄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밑에 있는 인라인은 바디의 스타일이 백그라운드 컬러를 라이트 옐로우로 한 거예요. 약간 이제 희미한 옐로우. 그래서 오른쪽에 가운데 있는 거가 그림에 보면 약간 옐로우지만 희미한 옅은 옐로우 색이 돼 있죠. 배경이. 이렇게 된 거고. 그 위에 스타일에 적용된 바디는 폰트가 진하게 하고, 그렇죠? 크기를 16포인트로 해라 이런 얘기야. 바디 전체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박스 모델의 네 방향 여백 지정이 이렇게 진하게 16폰트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mp1이라는 클래스 뭐가 앞에 오든지 간에 모든 태그 어떤 태그든지 간에 mp1 클래스는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이게 배경색을 아쿠아색으로 아쿠아색 거기 약간 이제 옅은 파란 색깔 칼라는 빨간색으로 하고 마진의 바텀 그죠? 마진 바깥 외백을 40픽셀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패딩을 50픽셀로 해라. 그래서 이제 MP1이 그렇게 적용이 된 거죠. 왼쪽에 있는 패딩이 50픽셀이고 그 다음에 띄워놓은 게 40픽셀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MP2라는 클래스가 적용된 박스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실버 배경색에다가 색깔을 그린색으로 하면서 마진을 다 위아래 왼쪽 오른쪽을 20픽셀로 해라. 그렇죠? 자, 이제 패딩이 이렇게 2가지가 나왔어요. 10픽셀, 20픽셀.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느냐? 제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위아래가 같이 가고 왼쪽 오른쪽이 같이 간다 그랬죠? 첫 번째 값이 위아래예요. 그렇죠? 위아래가 20픽셀로 이제 두 번째 있는 MP2가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이 20픽셀로 이렇게 띄운 거예요.
그렇죠? 패딩이. 그래서 그 두 개만 있는 경우는 위아래,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첫 번째 거는 위아래 탑 바텀,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이제 그 왼쪽 오른쪽 레프트 라이트에 해당되는 값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mp3에 대해서는 세 번째 거를 보시면 배경색이 그레이예요. 그죠? 그 다음에 퍼플 색깔. 그 다음에 세 개가 돼 있죠? 자, 마진도 그 세 개가 돼 있는 경우는 이제 마진이 외부, 이제 바깥쪽 여백인데 첫 번째 있는 거와 맨 끝에 있는 거. 첫 번째 건 탑이고 맨 끝에 있는 건 아래쪽이다 그랬죠? 가운데 있는 거는 위아래가 저기 왼쪽 오른쪽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이 15픽셀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왼쪽과 오른쪽. 그다음에 그 위쪽이 이제 50픽셀. 그다음에 아래쪽이 20픽셀. 마진에 대해서 바깥쪽 여백. 그다음에 패딩은 위아래 뭐 왼쪽 오른쪽 다 20픽셀 띄운 거고. 그렇죠? 그래서 요 예제를 보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그 탑, 바텀, 레프트, 라이트에 대한 걸 구체적으로 지정을 해주게 되면 그걸 이제 이해하기가 쉽지만 그런 경우 아무것도 안 적었다. 그러면 네 방향 다, 그렇죠? 위아래, 왼쪽, 오른쪽 다 그렇다는 거고 두 개만 적었다. 값을 두 개만 적었다. 그러면 순서적으로 위아래, 첫 번째 게 위아래가 같이 간다 그랬죠?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두 번째 값. 그렇죠? 자, 세 개의 값을 순서대로 적었을 때 첫 번째 있는 값이 탑, 맨 끝에 있는 값이 아래, 가운데 있는 값이 왼쪽, 오른쪽 값이에요. 왼쪽과 오른쪽의 여백을 똑같이 지정해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위아래가 같이 간다.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이 같이 간다. 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이걸 이제 오래 기억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좀 기억하기 힘들면 이제 각각 마이너스 하는 방법도 있다. 뭐 이렇게 알아두셔도 되고, 다른 사람이 짠 코드를 봤을 때, 두 개만 적었다. 위아래, 교수님이 위아래, 왼쪽, 오른쪽 같이 간다 그랬구나. 요거를 기억을 하시고, 세 개만 적었다. 그러면 가운데가 위아래, 왼쪽, 오른쪽. 그쵸? 가운데가 왼쪽, 오른쪽. 왼쪽에 첫 번째 값이 탑, 맨 끝에 있는 값이 아래쪽에 있는 거로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나중에 내가 이제 코드를 만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이 짠 코드를 볼 때도 이걸 가지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오랫동안 기억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해서 항상 머릿속에 이걸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억을 해 두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 인라인 스타일, 인라인 어떤 CSS를 정의하는 방법은 바디 태그 다음에 스타일이라는 거 쓰고 땡땡 그 안에 속성 콜론, 속성값, 세미콜론 쭉 써주면 된다. 인라인 스타일. 그럼 내부 스타일은 헤드 안에 들어가야 되고, 스타일이라는 태그로 시작해서 스타일이라는 태그로 끝나야 된다. 그 안에 지정을 해주는 거고, 외부 문서는 요 스타일에 해당되는 거를 이제 카피해서 아니면 이제 얘를 지워버리고, 외부 문서로 .a.css라는 파일을 만들어서 그걸 이제 여러분들 노트패드나 아래 한글이나 MS 워드로 만드시면 돼요. 파일 확장자 이름을 .css로 하시면 돼요. 단 이제 파일의 이름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영어로 지정을 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그놈이랑 연결하기 위해서 HTML 문서 안에 그놈이 적용될 그 위치에다가 링크 타입은 땡땡 텍스트 CSS 그 다음에 href 그 다음에 a.css 문서를 연결을 해주면 되는 거고,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거는 여기에 이제 공사 언더바 박스 mp.html 파일이 있잖아요. 여기서 외부 CSS 문서를 부르겠다 그러면 요 HTML 문서랑 해당되는 a.css 문서가 어떻게? 같은 폴더 안에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반드시. 그렇죠? 얘가 다른 폴더에 있으면 경로명을 지정을 해서 상대 경로명을 지정을 해주든지 외부 절대 경로를 지정해주는 방법이 또 있어요. 복잡한 방법이.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음에 또 설명하기로 하고, 어쨌든 요 HTML과 연결된 CSS 문서는 동일한 폴더 안에 같은 경로상에 그러니까 네트워크 탐색기라 그러면 같은 폴더 안에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가 쉽겠습니다. 2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